이번에 공부했던 거 있지?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우리 사람은 기억이라는 게 있어.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의 대상을 어떤 포장지에 싸서만 저장할 수 있거든. 아, 이거 다행이네. 1학년 1학기 필수 이수 학점이 내 반수에 도움되는 과목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수강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번 수강 신청부터 너희들 반수가 시작된다는 거, 반수생이 재수생도 이기고 고3도 이기거든. 그게 이것 때문이야. 대학교 때 너네를 가리키는 그 교수들이 논술 출제위원이고 면접관이란 말이야. 재수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딱 학술 세미나에 청강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 어마어마한 논술 면접들이야. 일단 수능 논술 교재, 이번에 공부했던 거 있지? 절대로 버리면 안 돼. 우리 사람은 기억이라는 게 있어. 그 기억은 어떤 기억의 대상을 정확하게 뇌 속에 저장을 못해. 기억의 대상은 어떤 포장지에 싸서만 저장할 수 있거든. 그런데 너네가 수능책과 논술 교재를 이번에 고3 때 공부를 했다면 그것은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은 왼쪽 페이지에 그림 오른쪽,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을 시험장에서 생각해낼 때 그것이 공부할 때의 어떤 특유한 냄새, 분위기, 내 몸 상태, 책, 지면에서의 위치, 이런 것이라는 포장지에 같이 씌워서 저장이 되고 로딩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너네가 똑같은 내용을 다 버려버리고 내년에, 즉 올해의 최신 교재를 공부해야지 라고 의욕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고3 때에 공부했던 내용을 빨리 회복해서 추가로 더 공부해야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인데, 그 회복 속도를 더디게 만든단 말이야, 새로운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존 책으로 다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를 절대로 버리지 말라. 수능 특강 EBS 올해 걸 사야 뭐 새로운 유형이 반영되지 않을까요? 없어, 그런 거. 매년 똑같아. 반영돼 봤자 똑같은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문제만 약간 바뀐 것 뿐이고, 그거 안 본다고 해서 새롭게 문제를 더 맞추거나 점수를 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 반수는 고3 때 실력을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한 다음에 추가로 더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추가로 더 하는 그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방법은 회복하는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기존 교재를 공부해야 되고, 너네가 걱정하는 그런 거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런 어떤 새로운 유형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거는 얇게 되어 있는 모의고사나 핵심 문제 정리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얄풀이한 교재를 보강할 수 있으니, 기본 베이스는 반드시 고3 때 했던 교재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이 꼴 보기 싫다고 이 교재를 공부해서 점수 안 나왔네 하면서 꼴 보기 싫다고 버리고 그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꼭 강조하고, 반수의 목적이랑 감수사항을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 있지, 앞 영상에서. 그 다음에 내가 설명했던 것과 상관없이 본인만의 목적이나 본인만의 각오가 있었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두 개야. 일단 반수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학적을 유지하는 거야. 재수를 해도 성적이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 다음에 성적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점수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원래에 돌아갈 수 있는 학적을 가지고 있어야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야. 반수로 인한 마이너스가. 생재수는 실패로 인한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이 학적을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내가 반수를 위해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무슨 함부로 휴학을 해버리거나 이런 것들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하고, 이게 반수의 목적이라는 걸 꼭 잊으면 안 돼. 두 번째로는 1년 동안 나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킬 것이다. 왜냐면 보통 대학생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더 나은 1학년으로서의 대학교 생활을 더 재밌게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올해 들어간 이 학교에서 1학년 생활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반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쪽쪽 빨아서 선별적으로 흡수할 것이다. 다 즐기진 않는다. 요거 두 가지는 꼭 생각을 해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2월달에 그 각오를 꼭 해두란 뜻이야. 그 다음에 알겠지만 수시 같은 경우에는 3학년 1학기까지 반영됐었지만, 내년에 너네가 수시를 쓰든 정시를 쓰든 2학기까지 반영이 돼. 그건 알고 있지. 따라서 생기부랑 2학기까지 반영된 내신 성적이랑 이걸 지금 확보해두는 게 좋아. 물론 9월달에 그때 다시 뭐 확보하려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뭐 급한 건 아니지만, 이게 프린트돼서 최소한 PDF 파일로 내 태블릿에 있어야 그거를 학기 생활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할 때 확인을 하고 자기 의사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확보해두고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2월달에 또 너희들 머릿속에 딱 탑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시의 성공은 사실은 논술이나 생기부 그 자체의 역량보다도 지원 전략을 제대로 짜는 게 65%야. 너네가 이번에 수시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네 논술 실력이나
생기부의 함량이 부족해서 일 확률이 35%고 65%는 전략을 잘못 짰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네 능력이 부족해서 수시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실상 지금 너네가 이미 갖고 있는 논술이나 생기부만으로도 전략만 바꿔도 65% 이상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상태라는 거를 2월 달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이제 향후 반수를 진행할 때 정시와 수시 사이에 비중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또 그렇기 때문에 수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너네가 이미 반수생이니까 고3 애들은 이제 몰라도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 다 거쳤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수시를 활용해야 돼. 왜냐면 수시가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는 고3이나 생 재수생보다 너네가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다는 뜻이야. 수시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수시는 너네가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2월부터 하는 생 재수생과 풀 패키지를 들어가는 고3 애들보다 딸릴 게 없다.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분산 투자. 리스크를 희석해야 돼. 분산 투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를 나는 안 하겠다. 이거 고3 때도 멍청한 짓이지만 반수에선 특히 멍청한 짓이야. 최소 시간으로 내 학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시간으로 최대의 확률을 내는 게 반수인데 이걸 배제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 다음에 아이고 다 해서 되겠니? 차라리 정시, 논술, 학종 중 하나를 딱 꼬집어서 그것만 올인해야지. 이것도 부적절해. 요것 때문에. 그래서 분산 투자에서 리스크를 모든 전형에 흩어놔야만 오히려 합격 확률도 커지는 것이다. 다만 여러 개로 흩어놓으면 하나로 집중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들지. 사실 그건 불안감일 뿐이지만 누가 뭐래도 수능에 집중할 거잖아. 전형을 모두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전형에 n분의 1로 시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 시간 안배. 즉 어떤 시즌에는 논술에 조금 더 강조를 두고 어떤 시즌에는 생기부 점검에 강조를 두고 대부분의 시즌에는 수능을 집중하고, 하지만 어떤 시즌에 어디다 힘을 줄지 그거를 계획하고 그거를 자기 여건에 맞춰서 선택하는 것이 이제 시간 안배야. 요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너네가 이번에 반수에 들어간다는 걸 2월 달에 딱 탑재를 해야 돼. 그래야 바로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번에 수강 신청을 어떻게 할지 그거서부터 이제 여기에 의해서 엮여 들어가는 거거든. 이거 꼭 명심하고 요 시즌별 중점 이동은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할 거야. 이제 곧 수강 신청이 시즌이 오겠지. 아마 1학년 1학기니까 대부분은 필수 과목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이 필수 과목들 외에 이거는 사실 대학교마다 학과마다 차이가 좀 있거든. 근데 하나나 두 개 정도는 너네가 선택 가능한 교양이 분명히 들어올 거거든. 그럼 이때 되게 중요한 거 탐구. 내년에 반수를 해서 너네가 진학할 대학교가 문과 계열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탐 관련된 과목, 이과 계열이다. 그러면 과탐 관련된 과목으로 가능하면 교양 신청을 해야 돼. 왜냐면 압도적으로 혹시 너네가 학종 1단계 통과 후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게 된다면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거든. 면접 답변을 제대로는. 자기 생기부에 대한 면접 답변이라 하더라도 자기 전공에 대한 지식이 딱 탑재돼서 들어가야 효과적이거든. 자기 교과 과정에 대한 지식이 탑재돼야 점수가 잘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논술은 거의 이거지. 논술 국어랑 수학이 아니라 이게 다야. 그래서 선택 가능한 교양은 무조건 이걸로 해야 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실상 논술에서도 그 다음에 면접이 있는 학종에서도 반수생이 재수생도 이기고 고3도 이기거든. 그게 이것 때문이야. 대학교 때 너네를 가리키는 그 교수들이 논술 출제위원이고 면접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을 피하고 뭐 학점 쉽게 따겠다고 난 반수할 거니까 이 학교에서 졸업할 거 아니니까 학점 쉽게 따는 거 아무거나 해야지 하면서 볼링 교양 듣고 무슨 뭐 색채와 미술 듣고 이런 애들이 있어. 미친 거지. 그지? 그거는 반수 성공한 다음에 새로운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영어 독해나 전공 수학, 이런 공대면 공학 수학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학과다 경제 수학 이런 게 있어. 전공 수학이라는 과목이 아니라 자기 전공 관련돼 있고 뒤에 수학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교양 과목이 있어. 그 다음에 영어 독해를 주로 하는 강의 계획서 보면 다 나오거든. 이게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얘들이 2차적이야. 선택을 해주면 그것도 역시 논술이나 학종에서 결정적으로 너희들한테 기여하게 되는 거지. 물론 사실은 대부분의 대학교는 요거는 너네가 교양 과목으로 한두 과목 선택할 수 있지만 요거는 사실은 교양 필수라고 해가지고 아마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팅이 돼서 나올 거야. 무조건 들어야 된다. 무조건 들어야 된다 하더라도 이거 다행이네. 필수 이수 1학년 1학기 필수 이수 학점이 내 반수에 도움되는 과목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수강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번 수강 신청부터 너희들 반수가 시작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그거랑 똑같아. 뇌를 다른 데로 돌려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휴식이든 여행이든 데이트든 데이트 괜찮아. 계획까지 세워야 돼. 이 계획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왜냐면 너네가 계획을 안 세우잖아? 그럼 너네가 이거 잘할 것 같지? 아니야. 고3 때 하고 싶었던데 못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잘할 것 같지? 아니야. 이것도 해보던 놈이 잘하지? 하고 싶어도 참고 공부했던 너희들은 이거 갑자기 하라 그러잖아? 그럼 못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넋 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 내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지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렇게 보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3일은 뭐, 4일은 뭐, 5일은 뭐, 6일은 뭐, 월요일날은 뭐, 화요일날은 뭐, 수요일날은 뭐 이렇게 계획표를 세워 학습 계획 세우듯이 농담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워놓고 열심히 해야 나중에 다시 공부로 돌아왔을 때 스퍼트가 쫙 빠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너네가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6월 중순에 기말고사가 시작되거나 좀 빠른 학교는 이때 끝나거나 하거든. 그러니까 이번 1학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 문제야. 일단 제일 중요한 건 학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 학점 관리를. 졸업할 거 아니잖아요.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건 아니고 잘 들어봐. 내 제자들 먼저 타겟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나한테 논술 배우고 면접 배웠잖아. 그럼 그것들이 뭐니? 내가 수업한 내용이 뭐였어? 교수들이 이런 거 좋아해. 채점 입장에서 이런 게 필요해. 항상 채점자 입장에서 뭐 이런 걸 가르쳤잖아. 근데 이제 니네들이 직접 경험하는 거야. 교수들이 어떤 주제로 레포트를 보고하고 내가 거기에 맞췄었더니 교수들의 레포트 점수가 어떻게 나오고 그거 바로바로 알려주거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다 답안지야. 레포트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 수업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교수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줘. 그럼 그 과정에서 교수의 성향이 한 학기 만에 어느 정도 파악이 돼. 그거는 너네가 고3이 아니라 고1, 2, 3을 다 논술을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사교육에서 배운 거에 한 10배 정도 되는 교수, 즉 너네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수시에서 논술이나 면접에서 너희들의 채점관이나 면접관에 서게 되는 교수가 뭘 선호하는지 어떤 성향인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나 그 학교 떠날 거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더 좋은 대학교 갈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교수들은 다 족발이다 막 이런 애들이 있어. 뭐 바보 같은 생각인 거야. 너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교수는 다 똑같은 학벌이고 다만 뭐 인맥이 어떻게 되느냐 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좋은 학교 교수 나쁜 학교 교수 있는 거지. 뭐 서울대 교수가 제일 똑똑하고 뭐 연고대 교수가 그다음 똑똑 이런 거 절대 없어. 다 똑같아. 모든 교수는 성향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 전공이 어떻든지 간에 이거를 철저하게 임해야 되고 이것이 다 자기 수시 대비다 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자기가 학점 관리하는 것이 어떤 학원에서 어떤 돈을 주고 얼마나 오래 수강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대비라고 생각을 하고 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출석을 철저히 하라는 것은 솔직히 반수를 결심한 애들한테 내가 6월 이후에 공부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 6월 이전까지도 6월 이후에 자기가 반수 시작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는 건 아니지만 그날 학교 가기 싫고 이런 증상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거 안 하잖아? 그럼 얘들도 같이 무너져. 그 다음에 이거 하나하나의 출석이 꼭 이거 아니더라도 교수가 수업하는 걸 듣잖아 너네가. 그 자체가 그 어떤 파이널보다도 완벽한 수시 대비야. 그래서 출석은 100% 칼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지만 뭐 한 학기에 운 좋으면 3번 아니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학술 세미나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교내에서도 할 수 있고 교외에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교수들이 하는 거야. 교수들의 그 학술 뭐 토론 회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보통 그럴 때 그 교수들이 자기 수업을 휴강하고 와서 청강해라 그러거든. 근데 아무도 안 가. 왜냐면 휴강인데 놀고 싶지. 가고 싶니? 아니야, 가야 돼. 다른 거 나 가라고 안 해. 근데 딱 학술 세미나에 청강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돼. 어마어마한 논술 면접 대비야. 하다못해 이때 나오는 과학 주제 그리고 그거를 수학 함수로 바꿔서 수리 논술 출제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인문 논술의 주제 완전히 직결돼. 이거 없어서 못해. 그래서 꼭 참석하기 바란다. 그 외에는 철저하게 리프레시. 아까 말했지 개구리 얘기했어 아파 영상에서. 이거 리프레시 못하면 뭐도 안 된다? 반수도 안 된다. 리프레시가 안 되면 스퍼트가 안 나기 때문에 반드시 반수도 실패한다. 꼭 명심하고 절대 무념 무상이어야 한다. 조근조근히 뇌 대뇌 피질에 주름을 펴고 개구리가 재도약을 위해 다리를 오므리는 뇌를 입시로부터 최대한 떨어뜨려 놔야 된다. 입시 생각이 없어야 한다. 명심하고 생활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앞 영상에서 말했듯이 대학 입학 전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 일부러 막 취미 만들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근데 대학 가면 쉬워 이거. 왜냐면 입시와 상관없이 놀 게 너무 많거든. 자, 그중에서 일단 대학교 내에서 인간관계는 일단 지나치게 넓어도 안 돼. 그게 너무 넓어지면 너무 재밌어지고 또 생활 반경이 굉장히 복잡해져. 고3 때 경험해봤지만 지능이고 나발이고 의지력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니? 생활이 단순한 애가 무조건 공부 잘해. 생활이 단순한 애가 무조건 집중이 잘 되거든. 근데 이게 넓혀놓은 인간관계가 6월 말부터 반수 시작했을 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너네 발목을 잡아.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혼자 다녀 대학을? 아니지.
그러면은 리프레시가 안 돼. 놀 수가 없으니까. 너무 좁으면 그게 왕따지야. 어느 정도는 사귀어도 돼. 전반적인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일주일에 하루도 쉼 없이 약속이 있다. 그럼 이거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일에 한 번 있다. 그러면 이제 적정한 거고, 난 한 학기 내내 약속이 한 번도 없었다.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요거인 거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뭐 OT나 MT나 뭐 학교랑 상관없이 자기가 사적 여행을 간다. 이런 경우가 있어. 모두 부담 없이 즐겨. 뭐 어떤 애들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학교니까 거기에 있는 동기들이나 그 다음에 선배들도 다 우습게 보는 애들이 있어. 왜냐면 자기가 허접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왔으니 걔들 성적도 다 허접하겠지? 야, 점수랑 인간의 함량이랑 같니? 아무 상관없어. 점수 높다고 선배답고 점수 낮다고 선배 같지 않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같이 적정한 선에서 인간관계 즐기고 학교 생활 즐기고 그 외에 남는 시간에 사적 여행도 얼마든지 다니고 놀아라. 대신 음주는 좀 문제가 있어. 음주는 너희들도 알겠지만 너희들이 가장 머리가 좋을 때다. 이런 거 어른들이 많이 하는 거 얘기 들었지? 사실상 한 26에서 28살부터 뇌세포가 죽기 시작한다고 해. 그래서 수명은 많이 남았는데 뇌세포가 너무 빨리 죽으면 그게 치매거든. 뇌 안에 구멍, 치즈처럼 숭숭숭 구멍이 뚫리는 거야. 그게 치매야. 그러니까 너네가 사실은 가장 절정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한 4, 5년 뒤부터는 뇌세포가 점점 죽기 시작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먹잖아? 그러면 이 술이 다음날 바로 깨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술이 깼다고 생각을 하지만 뇌가 학습 활동을 하기 위한 최상의 상태로 회복하는 데는 2주가 걸린다고 해. 한 번 음주한 뒤에.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이야. 아니죠. 6월부터 시작한다면서요. 그럼 지금은 좀 음주 가물을 즐겨도 되지 않나요? 아니야. 이게 적당하게 모임 참석을 위한 어느 정도 친목을 위한 최소한만 음용한다면 너네가 생각한 대로 6월 이후부터 안 마시면 되거든. 근데 지금 대학생들 중에 일부 애들 무조건 놀 때는 술이 있어야 되고 한 번 먹으면 부어라 마셔라 뭐 우리가 남이가 지와봐라 뭐 이렇게까지 막 술 게임하고 이런 정도로 먹으면은 이게 내성이 생겨. 그래서 나중에 술 생각이 나서 반수에 방해가 돼. 충분히 오늘 열심히 공부했네 라고 생각하고 반수 중이지만 한 뭐 맥주 한 캔만 먹을까? 이런 애들 있어. 대학생이니까 먹어도 되잖아. 그래 놓고 자기는 다음날 바로 술이 깨지만 사실상은 그로부터 2주 동안은 뇌가 공부한 거를 절대 수능 때까지 가져가지 못. 그래서 술은 사람마다 술 센 정도가 다르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임 참석을 위한 친목 동모를 위한 정도는 그냥 맥주 500잔 말고 한 컵 있지? 그거 한 잔 받아서 한 모금, 두 모금, 한 반 컵 정도만 마시고 말아. 술은 남기는 게 미덕이야. 저는 선생님 말 못 믿겠어요. 대학생 하면 낭만이죠. 낭만은 술이죠. 할 거면 제대로 된 낭만을 내년 가을 그 대학교에서 즐기자 이거야. 지금부터 아예 적정한 선에서 끊어야 된다.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소개팅 다 해. 아주 좋아. 야, 대학교 때 이거 안 하면 뭐하러 대학 가니? 나는 이거 아주 권장하는 편인데 중요한 거 연애는 안 돼. 연애는. 이런 애들 많아. 반수하겠다고 2월 달에 결심하고 했던 애들이 나중에 반수 안 한대. 왜? 그러면은 사랑을 만났대.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를 옮기면 민혁이를 잃는 거래. 자기는 민혁이 옆에만 있다면 뭐 대학교를 바꾸지 않아 자기는 평생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대. 어느 말로 콩깍지가 씌운 거지. 그치? 미팅 소개팅 해. 연애는 안 돼. 연애는 반수 끝난 다음에 해. 이게 실제로 반수 결실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더라. 형이랑 언니들 보니까. 그 다음에 동아리가 취미인데 선생님 취미 활동 하라면서요. 취미 활동 해. 혼자 하거나 소규모로 하는 거. 근데 대학의 동아리라는 것은 생각보다 취미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게 아니야. 그 동아리 내에 관습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다음 선배들의 지시사항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만큼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야. 그때 딴 데 못 가는 거야. 그때 사적인 약속, 사적인 여행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네를 구속하는 건데 뭐 자기가 거기가 마음에 들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뭐 좋게 말하면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쁘게 말하면 고등학교 때 동아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자기 자유를 심각하게 구속하거든. 요것 때문에 반수를 남몰래 하는 것이 차단되는 경우도 많고 반수 이후에도 자꾸 연락 와서 뭐해라 이런 경우도 있고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학회는 선생님은 원래는 권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내년에 너네가 반수 성공한 다음에 동아리랑 학회랑 완전하게 형식상으로는 똑같아. 근데 얘네는 대상이 취미고 얘네는 대상이 학술이지. 자기 학과랑 관련된 학술. 예를 들면은 뭐 선생님은 대학교 때 동아리는 안 했고 학회를 했는데 형사법 학회였거든. 그런 식으로 자기 전공의 소 분야에 대해서 학술적인 동아리라고 보면 돼. 너네도 지금 명칭만 고등학교마다 다를 뿐이지 고등학교 동아리도 종류가 나눠져 있었잖아. 내년에 반수 성공하고 나서 요거는 난 역시 반대지만 요거는 찬성하는 편이야. 올해는 이것도 안 돼. 올해는. 왜냐면 얘랑 똑같이 너네 반수할 때 발목을 잡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끈적끈적함을 만들지 마라 제발. 세 개 다. 인간관계 어느 정도 필요해. 놀아야 되니까 필요해. 그러나 끈적한 건 만들지 마라. 덕지덕지 붙어서 너네 반수를 방해한다. 그 다음에 알바 금지. 알바가 왜요? 알바 괜찮지 않나요? 알바가 형이나 언니들이 반수 시작하기 전에 1학기 동안
엄마한테 용돈 받기도 미안하고 또는 용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 따로 돈을 벌어서 좀 엄마 아빠 모르게 지출을 하고 싶다. 그래서 알바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 뭐 사회적 경험을 쌓고 싶다. 뭐 카페 알바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애들 있어. 뭐 사회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알바에서 사회에 대해서 배우긴 뭘 배워. 없어. 진짜 사회는 다른 곳에 있어. 너네는 아무것도 못 배워 여기서. 근데 얘네랑 똑같이 발목을 나중에 잡진 않지만 하는 동안 너네가 진정으로 뇌를 휴식할 수 있는 자유시간을 다 뺏어먹어. 반수 여부와 상관없이 너네 그 19살, 20살 때의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시급 10,000원 받고 판다는 게 말이 되니?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반수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특히 반수를 생각하고 있는 애들이라면 쓸데없이 너네 멘탈을 털어놓고 나중에 스퍼트를 내기 위한 두뇌 휴식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상이 싫어지는 그런 안 좋은 세계관을 형성시켜주기도 하고 또는 운 좋게 편하고 페이 괜찮은 알바를 잡은 애들은 나중에 어른 되면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닌데 너희 나이 때는 그 돈이 커 보이니까 이거에 뭐 눈알이 팔려가지고 반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것 때문에 데미지 입고 인생 계획 바뀐 애들도 되게 많아. 그 다음에 뭐 너네가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 뭐 학원 선생님들 좋아했듯이 진짜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모르는 걸 알고 있고 너네가 답답한 걸 풀어줄 수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 이제 호감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여기 똑같이 남아서 꽤 괜찮은 대학교 다니면서 뭐 카페 사장이랑 술집 사장이랑 연애하고 그래서 반수 포기하고 나중에 대학교 3학년 때 헤어지고 이미 반수하려니 너무 늦고 그런 어이없는 경우가 되게 쉽게 발생을 한다. 그 다음에 두뇌 휴식하고 유흥 즐기는 거 외에 운동 약간 많이도 필요 없어. 운동 약간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편하게 제발 본격적인 스포트 시작하기 전에는 마음 편하게 한량처럼 지내면 된다. 그거 꼭 명심하기 바란다.